안녕하세요. 새로운 삶을 향한 변화를 결심하고 지금 여기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. 그리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사실 변화를 위해 첫걸음을 떼겠다고 마음먹는 것, 바로 그게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위대한 일이거든요. 여러분은 이미 가장 힘든 관문을 통과하신 셈입니다. 자,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딱 한 가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.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. 알코올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뇌의 질병이다. 맞아요. 이건 무슨 의지력 테스트나 벌 받는 과정이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우리 뇌를 회복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과 전략을 배우는 일종의 학습 과정에 가깝습니다. 그러니까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자책감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. 지금부터는 이걸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같이 한번 풀어가 보자고요.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의 로드맵입니다. 총 6단계로 여러분만의 회복 지도를 완성해 볼 건데요. 먼저 내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짤 거예요.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인 음주 충동이라는 파도를 넘는 기술을 배우고 술이 있던 자리를 건강한 즐거움으로 채워 넣을 겁니다. 마지막으로 넘어져도 괜찮다는 마음가짐까지 확실하게 장착하고 갈 겁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? 바로 나의 음주 습관 점검하기입니다. 우리가 어딜 가든 지도를 펼쳐서 내가 지금 어디 있지부터 확인하잖아요? 똑같습니다. 우리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그럼 내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저희는 AUDT-K라고 하는 자가진단 도구를 사용해서 지금 내 상태를 아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거예요. 이거 절대 여러분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려는 시험이 아니에요. 그저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 정확한 좌표를 찍어보는 과정이니까 무엇보다 솔직하게 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이 표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만든 테스트를 한국 실정에 맞게 바꾼 건데요. 지난 1년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시면서 각 질문에 점수를 매겨보세요.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는 빈도가 주 2, 3회다. 그럼 3점. 한번 마시면 멈출 수 없었던 적이 월 1회점 있었다. 그럼 2점. 이런 식이죠. 괜찮으시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전체 문항의 점수를 다 더해서 총점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. 다들 계산해 보셨나요? 자, 여러 숫자가 나왔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 숫자, 15입니다. 만약 여러분의 총점이 15점을 넘었다면 이건 그냥 술 좀 좋아하네 수준이 아니라 알코올 때문에 이미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. 더 이상 조심해야지 하고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객관적인 데이터인 거죠. 좋습니다. 이제 내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으니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. 바로 승리를 위한 전략 세우기입니다.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. 회복은 그냥 무식하게 참는 게 아니라 아주 현명한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. 그럼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?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술을 아예 끊는 건 좀 그러니까 줄여볼까? 즉, 절주를 생각하실 거예요.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점수가 15점을 넘었다면 이미 우리 뇌는 딱 한 잔의 알코올만 들어가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조절 능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그래서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고리를 아예 원천 차단해버리는 것. 바로 완전한 금주입니다. 그런데 평생 술을 안 마신다고 생각하면 와, 너무 거대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잖아요. 숨이 턱 막히죠.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아주 작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잘게 쪼개는 전략을 쓸 겁니다. 여러분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. 바로 오늘 하루만 마시지 않는다. 내일, 다음 주 생각할 필요 없어요. 오직 오늘이라는 하루의 승리에만 집중하는 겁니다.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이 목표를 새롭게 세우는 거죠. 자, 그럼 이 오늘 하루의 승리를 지켜내려면 나를 위협하는 적들이 뭔지 미리 알아야겠죠? 여러분의 지도에 빨간 펜으로 표시해야 할 위험지대. 그게 바로 음주 유발 요인, 다른 말로 트리거입니다. 이건 나도 모르게 술 생각난다 하고 스위치를 켜는 특정 신호들인데요. 이걸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는 게 회복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. 잠시 시간을 갖고 여러분만의 유발 요인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?
혹시 불타는 금요일 저녁이나 집에 있는 푹신한 소파 같은 외부 요인이 있나요?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때나 너무 외로울 때 같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인가요? 진짜 의외로 너무 기뻐서 이건 축하해야 해 할 때가 아주 강력한 트리거인 분들도 정말 많아요. 이런 신호들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대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. 어쩌면 이 회복 여정에서 가장 힘든 순간일 수 있죠. 정말 마시고 싶다는 그 강렬한 충동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를 대비할 시간입니다. 이제 여러분의 생존 키트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들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. 여기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할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숫자 15예요. 과연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이 숫자는 정말 놀라우면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사실을 담고 있어요. 술을 마시고 싶은 그 미칠 듯한 욕구, 즉 갈망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. 연구에 따르면 그 충동의 힘은 보통 15분 정도의 정점을 찍고 서서히 역해진다고 해요.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거대한 쓰나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5분만 어떻게든 버텨내면 잔잔해지는 파도와 같다는 거죠. 그럼 그 15분짜리 파도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? 여기 아주 구체적인 7가지 행동 기술이 있습니다. 갈망이 확 밀려올 때 어떡하지? 참아야 하는데 하고 괴로워하는 대신 이 중에서 딱 하나를 골라서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. 좋아, 딱 15분만 있다가 결정하자. 고 미루거나 벌떡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를 하는 거죠. 아니면 어제도 이겨냈던 내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여러분의 비상행동 매뉴얼입니다. 그런데 때로는요, 그 갈망이 사실은 가짜 신호일 수도 있어요. 우리 뇌가 다른 기본적인 욕구를 술이 필요해 라는 신호로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술 생각이 정말 강하게 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잠깐만, 지금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술이 맞나?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HALT 법칙입니다. 혹시 내가 지금 hungry, 배가 고픈 건 아닐까? angry, 화가 난 건 아닐까? lonely, 외로운 건 아닐까? 아니면 그냥 tired, 너무 피곤한 건 아닐까? 하고 체크해보는 거죠. 놀랍게도 많은 경우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술이 아니라 달콤한 간식 하나, 잠깐의 휴식, 혹은 친구와의 따뜻한 전화 한 통이었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5번째 단계입니다. 단순히 술을 안 마시는 것, 즉 참는 것만으로는 이 여정이 너무 힘들어요. 이제 술이 차지하고 있던 그 빈 공간을 건강하고 새로운 즐거움으로 꽉꽉 채워 넣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 볼 시간입니다. 아니, 왜 즐거움을 채워 넣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? 뇌과학적으로 보면 술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을 인위적으로, 그것도 아주 과하게 뿜어내게 만들어요. 그러다 금주를 하면 이 도파민 공급이 뚝 끊기니까 막 지루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성공의 열쇠는 술이 해주던 그 역할을 건강한 다른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체해서 자연스러운 도파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. 여기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.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 뭐니 해도 운동입니다. 운동도 도파민을 만들어내는데 술과는 달리 우리 몸에 좋은 효과만 남기거든요. 그 외에도 명상을 하거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아니면 그동안 술값으로 썼던 돈으로 진짜 맛있는 저녁을 사 먹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 건강한 보상을 계속 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. 자, 드디어 마지막 6번째 단계입니다. 어쩌면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. 우리가 긴 길을 가다 보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잖아요. 정말 중요한 건 그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느냐입니다. 우리는 실수와 재발이라는 두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. 실수는 뭐냐면 계획과 달리 한두 잔 마셨지만 아차 하고 정신 차려서 바로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. 반면에 재발은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역시 난 안 돼, 글러먹었어 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과거의 음주 패턴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거죠. 여러분의 무너뜨리는 건 술 한 잔이 아니라 그 실수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라는 겁니다. 이 문장은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 메시지입니다.
실수는 실패가 아니에요. 오히려, 내 방어 계획에 이런 구멍이 있었구나. 내가 이런 유발 요인을 놓치고 있었네. 하고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데이터입니다. 스스로를 막 비난하고 자책하는 대신에 이 데이터를 차분하게 분석해서 다음 계획을 더 튼튼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. 이 모든 여정은 어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아주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완성되는 겁니다. 오늘, 당장,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첫걸음은 무엇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.